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3세 박불란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먼 나라 프랑스에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손자 준호. 프랑스 의사들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병원 규칙 앞에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도 할머니는 단 한 가지만 믿었습니다. 내 손으로 손주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기적. 딱 5초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은 그 짧은 순간이 한 아이의 생명을 되살렸습니다. 과연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충북 청주 외곽 산자락 끝에 자리 잡은 낡은 한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푸르스름했고 대문 옆 감나무는 해마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죠. 이곳에서 73세의 박불란 할머니는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슬아의 자식 셋은 모두 서울로, 대전으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불란은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닭장 문을 열고 모이를 뿌렸습니다. 3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토종닭 5마리는 불란의 유일한 말벗이었죠. 불란은 닭들에게 말을 걸곤 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너희들도 기분이 좋겠지? 닭들은 꼬꼬댁거리며 모이를 쪼아 먹었습니다. 불란은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 한 접시를 놓고 혼자 밥상을 받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긴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마음이 허전해서 소리라도 나야 할 것 같았죠. 밥을 먹다 말고 불란은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당 저편 감나무 아래엔 남편이 앉아있던 평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은 생전에 그 평상에 누워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불란은 그때마다 할아버지, 목이 물리겠다며 부채질을 해주곤 했죠. 오후에는 김장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김치를 담가야 했어요. 자식들이 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치 10포기는 담그려고 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불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손이 거칠어진 것도 허리가 굽은 것도 모두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도시에선 볼 수 없는 별들이 시골 하늘엔 가득했죠. 불란은 별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늘 우리 죽어서 저 별 되면 좋겠소라고 말하곤 했어요. 불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별 되셨소? 나는 아직 여기 남아서 이렇게 살고 있소. 대답은 없었지만 불란은 남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자식들과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느라 바빴고 작은아들은 대전에서 가게를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둘째 딸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어요. 몇 년 전 프랑스 남자와 결혼해서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불란은 프랑스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지만 딸이 행복하다니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가끔 전화가 오면 딸은 엄마 잘 지내요? 라고 물었고 불란은 늘 그래.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밤에 혼자 있기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불나는 그저 몸 성하면 됐지 뭐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불나는 건강한 편이었어요.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텃밭에서 상추며 고추를 가꾸며 몸을 움직였죠.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불난을 보고 박시댁 할매는 정정하시다며 부러워했어요. 불난은 웃으며 그냥 팔자가 이런가 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불난은 저녁 설거지를 막 끝내고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둘째 딸 이름이 떴죠. 불난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그런데 전화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불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불난은 다급하게 물었죠. 딸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준호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됐어요. 그 순간 불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 사랑스러운 손자 준호. 4살 때 한국에 왔을 때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할미 사랑해라고 했던 그 아이. 지금은 13살이 되어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던 그 아이. 불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준호가 어떻게 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요. 머리를 다쳤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사들이 깨어날지 모르겠다고 해요. 불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딸의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불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멀리 프랑스에 있는 손자가 지금 죽음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다니. 불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가 갈게. 기다려라. 딸은 흐느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전화드려서. 전화를 끊은 후 불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저편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닭장에서 닭들이 꼬꼬댁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불난의 마음속 평온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불난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느님 제발 준호만은. 불난은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난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약간의 돈을 챙겼어요. 프랑스가 얼마나 먼 곳인지 비행기 표가 얼마나 비싼지도 몰랐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보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불나는 면사무소로 달려가 여권 갱신 신청을 했어요. 10년 전에 만든 여권은 이미 만료된 지 오래였습니다. 직원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라고 말했지만 불나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급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흘 후 여권을 받아든 불나는 곧바로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큰아들이 도와줬어요. 큰아들은 엄마 프랑스까지 혼자 가시기 힘드실 텐데라고 걱정했지만 불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회사 일 있잖냐. 큰아들은 결국 비행기 표를 끊어주고
공항까지 배웅해줬어요. 불나는 평생 비행기를 딱 한 번 타봤습니다. 그것도 제주도 갈 때였죠. 이번엔 12시간이 넘게 날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불나는 두렵기도 했지만 준호 생각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불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자리 승객이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불나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기내식이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불나는 손을 꽉 쥐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준호야, 할미가 간다. 조금만 버텨라. 제발 조금만 버텨라.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불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불나는 공항 안내 표지판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다행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공항 직원이 도와줬어요. 불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의 남편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사위는 피곤한 얼굴로 불난을 안내했어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시죠. 병원까지 가는 동안 불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낯설었어요. 높은 건물들, 화려한 불빛, 빠르게 달리는 차들. 모든 게 청주의 조용한 시골과는 달랐죠. 불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손자가 지금 죽음과 싸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불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유리와 철로 된 차갑고 딱딱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사위가 앞장서서 중환자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불나는 여러 환자들을 봤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죠. 불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딸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불나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 왔다. 수진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불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면회 시간이라고 알렸어요. 불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기계음이 들렸어요.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 산소호흡기 소리, 심전도 소리, 수많은 기계들이 내는 소리. 불나는 그 소리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준호를 봤어요. 작고 가냘픈 몸에 수십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입을 가리고 있었죠. 불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신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준호야, 할미야. 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준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위가 통역을 해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합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하네요. 이제는 기적 외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기계처럼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기적이라니, 기적을 바라야 한다니.
불나는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트를 덮고 나가려 했어요. 불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위가 통역했고 의사는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어요.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환자의 생명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의사는 방을 나갔습니다. 불나는 무릎이 꺾였어요. 딸 수진이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수진도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며칠 동안 병원을 지키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게 분명했죠. 불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괜찮다. 준호는 살 거야. 꼭 살 거야. 하지만 불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였어요. 간호사는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통역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허용됩니다. 불란은 깜짝 놀랐어요. 10분이요? 겨우 10분밖에 못 봅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규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란의 얼굴에 70년대 시골 할머니 특유의 거친 단단함이 올랐어요. 불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분이 뭔 말이요? 내 새끼인데, 내 손주인데 왜 10분밖에 못 봅니까?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위가 황급히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규칙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족이 곁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규칙이라고 말했어요. 병원의 방침이며 중환자실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란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멀리 한국에서 날아왔는데 손자를 고작 10분밖에 볼 수 없다니. 불란은 철저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이 차가운 병원에서 아무도 불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불란은 중환자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죠. 불란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준호야, 할미가 반드시 너를 구할 거다. 어떻게든 구할 거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차가운 병원에서, 이 낯선 땅에서 불란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불란은 매일 병원에 나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하루에 10분, 그 짧은 시간만이 손자를 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불란은 그 10분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침대 옆에 서서 준호의 손을 만지고 싶었지만 간호사들이 지켜보고 있어 함부로 손을 뻗을 수가 없었죠. 불란은 그저 침대 곁에 서서 준호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집에 머물면서 불란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밤거리가 보였지만 불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준호 생각뿐이었죠. 불란은 어릴 적 준호를 떠올렸어요. 4살 때 한국에 왔을 때 준호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할미, 나랑 놀아줘라며 웃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 따뜻하고 작은 손, 그 손이 지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불란은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통역을 도와줄 사위와 함께였습니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불란을 맞이했어요. 불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사위가 통역을 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말인지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불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엔 손으로 기를 나누는 옛 풍습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손을 잡아주면 기운이 전해진다고 믿었어요. 제가 준호 손을 좀 잡아보면 안 될까요? 그냥 할머니가 손주 손 잡아주는 것뿐입니다. 불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어요. 사위가 통역을 마치자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위가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종교적 행위나 민속 의식은 병실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 규정상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단호했어요. 감염 위험도 있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불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상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주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을 뿐이에요. 불란은 애원하듯 말했지만 의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어요. 규칙은 규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불란은 진료실을 나서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 차가운 병원에서 규칙이라는 벽 앞에서 불란은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불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병원을 지키며 간호사들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8시, 오후 2시, 저녁 6시에 교대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교대 시간엔 잠깐 복도가 혼잡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로 인수인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불란은 그 틈을 노렸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6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불란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대가 시작되자 조용히 중환자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간호사들이 간호사 스테이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불란은 숨을 죽이고 중환자실 문을 살짝 밀었어요.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불란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중환자실 안은 여전히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 불란은 준호의 침대로 다가갔어요. 준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불란은 침대 옆에 서서 준호의 손을 바라봤어요. 작고 창백한 손. 수액줄이 연결된 손등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불란은 천천히 손을 뻗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마치 생명이 빠져나간 것처럼 싸늘했죠. 불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야, 불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미야, 할미 왔다. 불란은 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불란의 손도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불란은 준호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할미 손 잡아주던 거 기억나냐? 4살 때 한국 왔을 때 넌 할미 손 놓지 않고 하루 종일 붙어 다녔잖냐? 할미가 밥하러 부엌 가면 따라오고 할미가 마당에 나가면 또 따라오고. 불란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 넌 할미한테 말했지. 할미 손이 따뜻하다고. 할미 손 잡으면 기분이 좋다고. 할미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할미 손은 거칠고 못생겼는데 내가 좋다고 해주니까 할미는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 준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불나는 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미 왔다. 잠 좀 깨봐라. 할미 보고 싶지 않냐? 할미도 너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잖냐? 비행기 타고 12시간 날아왔어. 무서웠지만 참았어. 너 보고 싶어서. 불나는 준호의 손에 입맞춤을 했어요. 차가운 손. 불란의 눈물이 준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눈 좀 떠라. 할미 목소리 안 들리냐? 할미야, 준호야. 할미가 여기 있어. 불란은 울먹이며 계속 말을 걸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간호사였어요. 불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자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지금 면회 시간이 아닌데요. 불란은 당황했지만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 할머니입니다. 손주 손 좀 잡아보려고 간호사는 황급히 다가와 불란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불란은 간호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조금만요.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손주 손 좀 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단호했어요. 규칙은 규칙이었습니다. 결국 불란은 준호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간호사가 불란을 중환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불란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준호의 차가운 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손. 불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할미가 아무것도 못해주네. 불란은 바닥에 손을 짚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불란은 수진의 집에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준호의 차가운 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불란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 불란은 생각했어요. 내 손으로 준호를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불란은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준호만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불란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불란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불란은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불란의 눈빛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불란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불란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수진과 사위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엔 어제 중환자실의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의사는 노트북을 돌려 불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 속엔 불란이 준호의 침대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사위가 통역했습니다. 어제 저녁 무단으로 중환자실에 침입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칙 위반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불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손주 손을 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위가 통역을 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를 위험하게 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철저한 무균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셨어요. 이건 의료진의 허가 없이는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입니다. 혹시라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의사의 말투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불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주 손 한 번 잡은 게 이렇게 큰 잘못이라니. 의사는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행동을 하시면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병원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퇴거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사위가 통역을 마치자 불나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면회 금지라니. 그럼 준호를 아예 볼 수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거듭 사과했어요.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사무실을 나갔어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 수진이 돌아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규칙을 안 지키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불나는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엄마는 그냥.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여기 한국 아니에요. 여기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병원이고 여기 규칙이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더 힘들어져요. 의사들한테 미움받으면 준호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요. 수지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불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진아, 엄마는 불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규칙 좀 지켜주세요. 엄마 때문에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준호도 걱정인데 엄마까지 이러시면 저 어떡해요? 사위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말이 맞습니다. 여기선 규칙을 지켜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불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딸도 사위도 모두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불나는 혼자라는 걸 느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아무도 불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불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수지는 어머니를 안으려 했지만 불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괜찮다. 엄마 혼자 있고 싶다. 그리고 불란은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불란은 병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흐렸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불란은 두 손을 바라봤어요. 이 손으로 준호를 살리고 싶었는데, 이 손으로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나는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어요. 손자도 딸도 이 나라의 누구도 불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불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손주를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잘못이라니. 불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불나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과 사위는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불나는 가지 않았어요. 준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설령 중환자실 안에 들어갈 수 없어도 복도에서라도 있고 싶었어요. 밤 9시쯤 갑자기 중환자실 쪽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급박한 소리.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갔어요. 불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불나는 일어나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의사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불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준호의 침대 주변에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계 화면의 숫자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불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야.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간호사가 불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어였지만 불란은 대충 알아들었어요. 가족을 부르라는 뜻이었습니다. 불란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빨리 와라 준호가. 30분 후 수진과 사위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세 사람을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의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위가 통역했어요. 준호의 심장 박동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뇌 활동도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아들 수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도 눈물을 흘렸어요. 불나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쓰러질 순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마지막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면회를 허락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의사의 목소리엔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세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화면에서는 불규칙하게 떨렸어요. 수지는 아들의 침대 곁에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하지만 준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불나는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불나는 7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불난도 한때 아들을 잃었었어요. 25살 때 처자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불나는 아들의 손을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불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 기억이 지금 되살아났습니다. 불나는 생각했어요. 그때도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내 아들 손 한번 제대로 못 잡아봤어. 이번에도 그럴 건가 불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불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할미 말 들려? 할미가 여기 있어. 할미가 너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준호의 침대 곁을 지켰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끔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지만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불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어요. 준호의 심장 박동은 점점 더 약해졌고 산소포화도 수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몇 차례 응급 처치를 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불란과 수진, 사위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위가 통역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아마 오늘 새벽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뭔가 더 해보세요. 제발요. 수진은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삐삐삐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수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위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란은 침대 곁에 서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작고 가냘픈 준호.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준호. 그 순간 불란의 머릿속에 7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25살 때였어요. 불란의 처자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당시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시골 마을에는 제대로 된 병원도 없었죠. 아들은 고열에 시달리다 사흘 만에 숨을 거뒀어요. 그때 불란은 아들의 손을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웠고 불란은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들이 숨을 거둔 후에야 불란은 아들의 차가운 손을 만졌습니다. 내가 손이라도 잡아줬어야 했는데 불란은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았어요. 지금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불란은 손이 떨렸어요. 또 이렇게 보내는 건가? 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불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불란은 고개를 들었어요. 안 돼. 이번만큼은 아니야. 이번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불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70년 전의 후회를 이번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이번엔 반드시 준호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불란은 한 걸음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의사가 불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어였지만 불란은 대충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의사는 손을 내밀어 불란을 제지했습니다. 불란은 의사를 바라봤어요. 의사의 눈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규칙을 지키려는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도 다가와 말했어요. 규칙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불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규칙, 규칙, 규칙. 이 차가운 병원에서 규칙은 사람보다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불란은 참을 수 없었어요. 손자가 지금 죽어가는데 마지막 손도 잡지 못하게 한다니. 불란은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만들 하소. 불란의 목소리가 중환자실 안을 울렸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 불란을 바라봤습니다. 수진과 사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불란은 계속 외쳤습니다. 내 손자 마지막 보내는 것도 못하게 하는겨. 이게 무슨 규칙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할머니가 손주 손 한 번 잡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불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73년을 살아오며 쌓인 모든 슬픔과 한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분란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분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분란은 재빨리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의사가 막으려 했지만 분란은 이미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손. 분란은 두 손으로 준호의 손을 꽉 감쌌어요. 준호야, 분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미야, 할미가 여기 있어. 너 혼자 안 보낼 거야. 할미가 여기서 너 지켜줄 거야. 분란의 눈물이 준호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의사가 다가와 분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부인, 놓으세요. 하지만 분란은 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안 놓습니다. 절대 안 놓아요. 이 손 놓으면 준호가 혼자 가잖아요. 할미가 이 손 꼭 잡고 있을 거예요. 간호사들이 분란을 떼어내려 했지만 분란은 놓지 않았어요. 분란의 손엔 70년을 살아온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농사일로 단단해진 손, 자식 키우며 강해진 손. 그 손이 지금 준호를 꽉 잡고 있었어요. 딱 5초였습니다. 그 짧은 5초 동안 분란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분란의 마음이, 영혼이, 생명이 모두 준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분란은 속으로 외쳤어요. 내 따뜻함을 받아라. 할미의 기운을 받아라. 제발 살아라. 제발. 분란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준호를 살려주소서. 제 남은 연수를 준호에게 주소서. 제발 준호만은 살려주소서. 분란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평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5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분란의 손은 준호의 손을 꽉 쥐고 있었고 분란의 마음은 준호에게 닿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미 느껴지냐? 할미가 여기 있어. 할미 손 따뜻하지? 이 따뜻함 느껴봐라. 이게 할미가 너한테 주는 사랑이야. 결국 간호사가 분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분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사위가 분란을 붙들었습니다. 의사는 화난 표정으로 분란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의사도 분란의 절박함을 이해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분란은 준호의 침대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란은 확신했어요. 분란의 마음이 준호에게 닿았다고. 그 5초 동안 분란이 전한 사랑이 준호에게 전해졌다고. 수진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분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분란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사위가 의자를 가져왔고 분란은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심전도 화면을 확인했어요. 준호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간호사들도 하나둘 나갔습니다. 중환자실엔 분란과 수진, 사위만 남았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준호를 지켰습니다. 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분란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소서. 분란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4시 중환자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삐삐삐. 준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멈추지 않고 뛰고 있었어요. 분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엔 불란과 수진, 사위만 남아 있었어요. 의료진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준호의 침대 곁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불란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5초가 계속 떠올랐어요. 준호의 차가운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불란은 그때 단 하나의 바람만을 빌었습니다. 내 손이 따뜻하기를, 그 따뜻함이 준호한테 닿기를, 내가 못 지킨 아들 대신 이번엔 꼭 지켜달라고. 불란은 속으로 울부짖듯 기도했었어요. 70년 전 불란은 처자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비극이었죠. 그때 불란은 아들의 손을 제대로 잡아주지도 못했어요. 너무 두려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식어간 후에야 불란은 그 작은 손을 만졌어요. 그 후에는 평생 불란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놓치지 말자고 했는데 불란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아까 그 5초 동안 불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불란의 마음을, 영혼을, 생명을 모두 준호에게 전하려 했어요. 닿았을까요? 준호에게 전해졌을까요? 불란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농사일과 집안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아름답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손. 하지만 이 손이 자식들을 키웠고 남편을 간호했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 손에 담긴 73년의 삶. 그 모든 것을 준호에게 주고 싶었어요. 수진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준호의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위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기다렸어요.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란이 무언가를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떨림. 불란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불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준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불란은 확실히 봤어요. 준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준호야. 불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불란은 준호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움직였어. 손가락이 움직였어. 수진이 황급히 일어나 준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불란은 확신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움직였어. 할미가 똑똑히 봤어. 사위가 간호사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간호사는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불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불란은 73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느낄 줄 알았어요. 준호는 분명히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미세하지만 확실한 반응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심전도를 확인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군요.
심박수가 조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환자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육 경련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육 경련.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불란은 믿지 않았습니다. 불란은 준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이번엔 의사가 막지 않았습니다. 불란은 조심스럽게 준호의 손목을 만졌어요. 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불란의 손가락이 준호의 손목에 닿았어요. 그 순간 불란은 느꼈습니다. 미세한 맥박.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맥박. 그리고 따뜻함. 아까보다 확실히 따뜻해진 온기였어요. 수지나 불란은 딸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준호 손목 좀 만져봐. 수진이 다가와 준호의 손목을 만졌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따뜻해요. 아까보다 따뜻해졌어요. 의사도 다가와 준호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불란은 준호의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란의 기도가 닿았던 것일까요? 그 5초 동안 불란이 전한 사랑이 준호를 살린 것일까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 불란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어요.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늘 시린 손이었죠. 하지만 지금 불란의 손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마치 생명이 스며들듯 열기가 느껴졌어요. 불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만져봤어요. 엄마 손이 정말 뜨거워요. 엄마 평소엔 손이 차가우신데 사위도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그 광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불란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준호를 살렸을까요? 이 거칠고 못생긴 손이 손주에게 생명을 전해줬을까요? 불란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불란은 준호의 손을 다시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뚜렷하게. 불란은 숨을 멈췄어요. 준호야 할미 말 들려? 불란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떨렸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준호야, 우리 아들. 의사가 급히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의 수치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의사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살아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지시를 내렸어요. 추가 검사를 하고 약물을 조정하라고. 중환자실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불란은 침대 곁에 서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준호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불나는 속삭였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불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소. 거기서 도와주셨소. 불나는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불나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얕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어요. 수진과 사위는 집으로 돌아가 잠깐 쉬고 오겠다고 했지만 불나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 곁에 있고 싶었어요. 아침 6시쯤 중환자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음이 빨라지고 있었어요. 삐삐삐삐삐, 전과는 다른 리듬이었습니다. 불나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지? 불나는 중환자실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불난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불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의료진이 준호의 침대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의사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심전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불란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불란은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불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어였지만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심전도 화면을 가리켰어요. 생체 수치들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산소 포화도, 혈압, 모든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건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간호사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도 급히 준호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어요. 준호의 눈꺼풀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의사는 소리쳤습니다. 영어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불란은 정확히 알아듣진 못했지만 대충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가 반응하고 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불란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할미 말 들려? 불란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준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뚜렷하게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큼. 의사가 다른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추가 검사를 준비하고 신경과 전문의를 부르라고. 중환자실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긴장이 아니라 흥분이었어요.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엔 말이여. 불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불란을 바라봤습니다. 불란은 계속 말했어요. 사람 손에서 마음이 전해진다는 말이 있답니다. 할미가 준호한테 마음을 전했어요. 그게 다인 거예요. 의사는 불란을 바라봤습니다.
의사의 눈엔 회의적인 빛이 있었지만 동시에 경외감도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어젯밤 근무했던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간호사였습니다. 할머니, 저 어젯밤 CCTV를 봤어요. 불나는 간호사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준호 손 잡으셨을 때 그 5초요 심전도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때부터 아이의 심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간호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그 순간부터 뭔가 변했어요. 할머니가 뭔가 하신 거예요. 의사는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간대별 기록을 들여다봤어요. 의사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새벽 2시 불란이 준호의 손을 잡았던 그 시각부터 수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의사는 고개를 들어 불란을 바라봤어요. 의사는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 의사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이 들어왔어요. 회색 머리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병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불란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병원장은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환자의 기적적인 회복, 그리고 어젯밤 규칙을 어긴 할머니, CCTV 영상과 심전도 기록의 일치. 병원장은 듣고 나서 불란을 노려봤습니다. 병원장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어였지만 화난 목소리였어요. 규칙 위반입니다. 무단 침입이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입니다. 병원장은 불란을 퇴거시키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는 병원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요. 병원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그걸 뒷받침합니다. 수진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가 반응하고 있다고, 깨어나고 있다고. 수진은 준호의 침대로 달려갔어요. 준호야, 우리 아들. 수진은 울면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엄마가 준호를 살렸어요. 병원장은 여전히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이 일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다시 말했어요. 병원장님, 이건 우리가 목격한 기적입니다. 규칙보다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간호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봤습니다. 준호가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걸, 그 중심에 할머니가 있었다는 걸,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병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중환자실 안의 모든 시선이 불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불란의 두 손에, 그 거칠고 주름진 손에, 생명을 살린 손에, 불란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란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준호의 눈꺼풀이 다시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었지만 분명히 눈을 뜬 것이었어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 보여?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엄마 쪽으로 돌렸어요.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준호는 분명히 반응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급히 다가와 준호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펠라이트로 동공 반응을 검사했어요. 의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동공 반응이 정상입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의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의료진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모두가 기적을 목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직 초점은 흐렸지만 분명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불란은 침대 곁에 서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할미 보이냐? 불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의 시선이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수진이 아들을 껴안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돌아와줘서 수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위도 눈물을 닦았어요. 병원장도 그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규칙 위반을 따지려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가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의학 저널에 보고해야 할 사례입니다. 기적적인 회복이에요.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머니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살렸으니까요. 그날부터 준호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처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일주일 후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2주일 후엔 팔을 들어 올렸어요. 불란은 매일 병원에 나와 준호를 지켰습니다. 면회 시간도 이젠 제한이 없었어요. 병원 측에서 특별히 허락해줬습니다. 불란은 준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미가 어렸을 때는 말이여 준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했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 며칠 전부터는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불란은 그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보통 이런 중증 환자는 회복에 몇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준호는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담당 의사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퇴원 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스스로 걸어서 병원 문을 나섰어요.
불란이 한쪽 손을 잡고 수진이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쳤어요. 기적의 소년이라며 준호를 축하해 줬습니다. 며칠 후 불란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붙들었어요. 엄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하지만 불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한국이 편해. 준호도 이제 괜찮으니까 엄마는 돌아가야지.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준호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미 사랑해요. 고마워요. 준호의 목소리는 맑았어요. 불란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할미도 사랑한다. 비행기에 오른 불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랑스의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불란은 미소 지었어요. 손자를 살렸다는 뿌듯함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준호 살렸다며요? 큰아들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불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준호 이제 괜찮아.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한옥이 그대로 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도 닭장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불란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역시 집이 제일 좋네.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반겼습니다. 불란은 모이를 뿌리며 웃었어요. 할미 왔다. 많이 보고 싶었지? 마당 한편의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청주의 하늘은 맑았어요. 며칠 후 프랑스에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보낸 것이었어요. 불란은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에는 할머니와 준호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준호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영어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불란은 글씨를 읽을 순 없었지만 큰아들이 전화로 읽어줬습니다. 할머니의 5초가 제 생명을 살렸어요. 불란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할미도 고맙다. 불란은 속삭였어요. 동네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박시댁 할매가 프랑스 가서 손주 살렸다는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어요. 어르신들이 불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불란이 댁 참 대단하시구만. 손으로 손주 살렸다며?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불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손주 손 잡아줬을 뿐이지.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요. 할미 손은 약손이야.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불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약손이라기보단 불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오래된 마음이 닿은 거지요. 할미가 준호 사랑하는 마음이 준호한테 전해진 거예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 참 좋은 말이구만.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불란은 마당에 앉아 어르신들에게 차를 대접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불란은 마루에 앉아 준호의 그림을 바라봤어요. 그림 속 할머니와 준호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불란은 깨달았어요. 평생 자신을 외롭게 했던 인생이 그 작은 손끝 하나로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는 걸.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던 분란. 하지만 분란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자가 있었고 딸이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란에겐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준호를 살렸습니다. 분란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봤소? 우리 준호 살렸어요. 할미가 해냈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분란은 그 별빛이 남편의 미소 같다고 느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닭들은 닭장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분란은 준호의 그림을 방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에. 그리고 분란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국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증명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청주 외곽 작은 마을에서 73세 할머니가 5초 만에 손자를 살렸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할머니 사랑은 위대하지. 분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주름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엔 생명이 담겨 있었어요. 73년을 살아온 삶이, 사랑이, 따뜻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이 준호를 살렸고 그 손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분란을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 할매 손은 보통 손이 아니요. 생명을 살리는 손이요. 분란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으론 뿌듯했어요. 그리고 분란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준호를 살리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분란의 삶은 의미가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잘 살았소. 앞으로도 잘 살 거요. 분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분란은 꿈을 꿨어요. 준호가 뛰어노는 꿈.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프랑스 의사들도 포기한 손자를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하나로 되살린 이야기.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압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70년 넘게 자식 키우고 손주 사랑하며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이 담긴 손. 그 손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의 사랑으로 기적을 만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니어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